중국의 시진핑 주석, 올해 새 벽두부터 군복을 입고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점점 이 내용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엔 공격형 헬기에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신형 적외선 억제 장치를 탑재했다고 만천하에 알리며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헬기에 미사일 회피용 장치를 장착했다고요? 어떤 헬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이달 초에 열렸던 중국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중국이 최근에 개발한 공격형 헬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헬기를 위치를 파악하거나 어떤 공격을 할 때 네. 여기 헬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이 적외선을 통해서 일단 헬기의 위치를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같은 걸 이제 발사해서 격추를 시키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공개한 헬기 같은 경우는 이 적외선을 탐지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네. 그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네. 자, 먼저 그렇다면 적외선 억제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격형 헬기에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육상에, 지상에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적외선 유도 방식의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영화나 자료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깨에 메고 하늘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공격형 헬기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쏘는 이 열추적 미사일에 아주 취약합니다. 바로 엔진에서 새어나오는 열기와 열 적외선을 탐지해서 유도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이 개발한 신형 공격형 헬기에 장착된 적외선 억제 장치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헬기가 바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공격형 헬기입니다. 엔진 두께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이 옆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엔진에 하게 되면 엔진에서 새어나오는 열기, 적외선 이런 것들을 식혀주고 따라서 열추적 유도 미사일이 이 헬기를 탐지해서 격추시킬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억제 장치가 달려있는 헬기라면 저 유도식,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군요. 완전히 소용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거리가 떨어지면은 아하. 아마도 이제 추적이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최근에 그 전 세계의 모든 공격형 헬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 적외선이 밖으로 노출 안 되게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만들긴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중국이 자랑한 거 보니까 상당히 뭐 기술적인 진전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저거보다는 플레어를 주로 써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플레어를 쏴서 이렇게 교란시켜서 플레어라고 하면 다른 불꽃을 내서 그렇죠. 미사일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장치죠. 그렇게 해서 미사일을 회피하는 걸 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쪽 기술이 좀 덜 발달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냉각 장치를 써서 이 적외선 추적 그 미사일을 회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공개한 신형 공격형 헬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요? 뭐 미국은 뭐 당연히 네. 나이트 비전이 있으니까 헬멧만 써도 이제 그 헬멧과 쓴 그 고글에서 전부 다 지상을 대낮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네. 중국도 바로 이제 거기에 따라왔다. 자기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적외선 억제 장치를 장착한 중국의 신형 공격형 헬기, 미국의 최고 공격형 헬기인 아파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력 차원에서는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적외선 억제 장치를 장착한 신형 헬기도 위협적이지만 워낙 아파치 헬기의 장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실제 전력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월등히 미국의 아파치가 앞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무기 시장에 이 헬기를 내놨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개발한 신형 헬기의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아파치에 비해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갤럭시 핸드폰하고 네. 중국산 싸구려 핸드폰하고 그 차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이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네. 중국이 헬기를 많이 팔게 되면은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네. 헬기의 성능이 자꾸 이제 개발돼서 아파치를 따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파치 헬기가 우리가 지금 36대를 도입했는데 네.
사실 명품 무기입니다. 아하. 명품 무기고 장갑 무게만 1.1톤을 해서 어지간한 대공포를 맞아도 또 격추가 안 될 정도로 네. 상당하고 그다음에 뭐 1000개의 그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아하. 그다음에 16개의 뭐 탱크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파치 헬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중국이 그런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쫓아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아파치는 대형 헬기고 네. 중국의 Z-10M이는 중형 헬기입니다. 아, 중량이 거의 뭐 배창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진 아파치 헬기가 붙으면은 아마 승산이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어제 항공모함,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얘기를 소개해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중국이 지금은 비록 미국의 전략 무기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그 성능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군사대국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사흘 전이었죠.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군용기, 즉 Y9이라는 정찰기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7번째 침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올해만 벌써 7번째. 자,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서 당시에 엄중히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뜻밖의 답변이 중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防空识别区不是领空，中国军机赴相关的海空域进行训练，是年度计划内的例行安排，符合国际法和相关的国际实践。我们希望韩方对此不必大惊小怪。 구정처장. 네.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이 강제성이 있는 지역이 아닌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국제법에 부합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작은 일에 놀라지 마라.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방공식별구역을 중국 군용기가 침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니까 너무 이 침소봉대하지 마라. 네. 작은 일에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을 무단으로 침범해놓고 놀라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일방적인 그렇죠. 주장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좀 거슬리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군사적으로 중국이 자꾸 이 정찰기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찰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한미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탐지 장비가 네.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정찰기에서 그 탐지 장비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지스-3에서 쏘는 레이더라든가 사드 기지, 그 다음에 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 기지에 쏘는 그 레이더를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우리의 이 탐지 성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죠. 미일 연합 전력을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으면서 네.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겠다는 뭐 아하. 그런 뉘앙스로도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식 반응치고는 뭐 예를 들어서 카디즈나 뭐 차디즈나 네. 그다음에 자디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어느 서로 간의 신사협정이거든요. 네. 들어갈 때 24시간 전에 신고하고 들어간다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차디즈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건 국제법이 아니라는 건 맞아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그런 그렇죠. 어떤 그 관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게 작은 일에 놀라지 마라.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좀 더 강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또 뉘앙스로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중국의 지금 군사 굴기가 굉장히 좀 오만하게 진행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경계심도 갖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이현종 위원의 이 말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